문이 자동으로 열리자 장영애는 본능적으로 모자를 고쳤었다. 은행 안은 낯설 만큼 조용했고 번호표 기계 위에 붙은 하얀 종이 한 장이 눈에 먼저 들어왔다. 신한은행 남구지점은 오는 7월 31일을 끝으로 폐점합니다. 그 아래 작게 적힌 문구는 더 차가웠다.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주세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었지만 머릿속이 얼어붙은 채 문장 의미가 이어지지 않았다. 영애는 번호표를 뽑지 못한 채 멈춰섰다. 익숙했던 창구 직원 대신 자동화 기계가 미소처럼 깜빡거렸다.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다. 언제부턴가 종이통장 대신 앱을 보여달라는 말을 들었고 현금 인출 대신 이체해 드릴게요 라는 문장이 유행처럼 들려왔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은 늘 남의 일이었다. 지금까지는. 뒤편에서 이젠 창구 다 없앤대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어느새 한창 나이 든 남자도 젊은 여자도 손에 든 건 전부 스마트폰이었다. 영애는 무의식적으로 가방 속 지갑을 꼭 쥐었다. 현금이 더 편해서, 기계는 손에 안 맞아서 그저 그렇게 살아왔을 뿐인데 이젠 아예 문이 닫힌단다.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게 벌써 나만 모르는 세상이 된 건지 당황스러움이 목 안에 걸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단골 떡집에 들러 500원짜리 동전을 내밀자 젊은 사장은 짧게 웃으며 말했다. 폰으로 보내주시면 더 편한데요. 요즘 어르신들도 다 하세요. 그 말에 더는 뭐라 대꾸하지 못한 채 영애는 조용히 봉지를 들고 돌아섰다. 계단을 오르다 말고 숨을 들이마셨다. 어깨 위로 작은 떨림이 일었다. 온 세상이 갑자기 이체를 강요하고 있었다. 방에 들어와 조용히 방문을 닫은 뒤 서랍 속 깊숙이 넣어둔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 안엔 딸이 보내준 용돈이 있다는 걸 알지만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다. 앱을 열어본 적도 없고 비밀번호도 손에 익지 않았다. 방 한가운데 멈춰선 채 스마트폰을 응시했다. 손끝이 묘하게 저릿했다. 어떤 단어부터 검색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그 불편한 세상 앞에서 영애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걸 못하면 앞으로 뭘 못하게 될지 모른다는 걸. 그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엄마, 그냥 유튜브 검색해보면 돼요. 다 나와요.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벌써 했지. 그 말을 삼키며 조심스레 앱스토어를 열었다. 신한은행을 검색하고 파란 아이콘이 뜨는 걸 확인한 뒤 손가락을 눌렀다. 설치 버튼 아래 작은 회색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이 앱은 5천만 명 이상이 사용 중입니다. 다 하는 걸 왜 나는 못하지? 아니, 이걸 하긴 해야 하나? 뭘 잘못 누르면 내 돈이 다 날아가는 건 아닐까? 설치 중인 원형 로딩 아이콘이 돌고 있었다. 그 조용한 회전이 누군가의 생애를 따라잡으려는 듯 빠르게 돈다. 영애는 한참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스마트폰을 살며시 내려놓았다. 허공을 응시하던 그 눈동자엔 불안과 분노, 자책과 외로움이 겹쳐져 있었다.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파란 아이콘 하나가 자신이 세상과 단절될 마지막 끈일지도 모른다는 걸. 앱 설치는 의외로 빨랐다. 몇 초 만에 설치 완료가 뜨고 파란 아이콘이 화면에 자리 잡았다. 장영애는 천천히 숨을 내쉰 뒤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화면이 열리자마자 바로 서비스 약관 동의가 떴다. 작은 글씨가 쉴 새 없이 올라갔고 그녀는 당황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동의하기 누르면 되는 거겠지. 조심스레 눌렀다. 다음은 본인 인증.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통신사 선택. 숫자 패드가 뜨자 손끝이 얼었다. 자꾸만 숫자가 엇나갔다. 한 글자 틀리면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입력창 앞에서 영애는
다시 크게 숨을 들이켰다. 이름을 치다 말고 멈췄다. 폰 자판 위에 손가락이 머무른 채 혼잣말이 나왔다. 이걸 매번 이렇게 해야 해? 몇 번을 반복하고 나서야 인증 문자가 왔다. 12자 넘는 숫자를 입력하라고 한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기억하고 옮겨야 한다. 메시지를 보고 앱으로 돌아가자 입력창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이걸 적어놔야 하나. 옆에 있던 쪽지에 펜을 들어 숫자를 적는 사이 유효시간이 끝났다.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화면에 뜬 그 문장이 마치 누군가의 비웃음처럼 느껴졌다. 영애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구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먼지가 낀 선풍기만 모터 소리를 냈다. 몇 분 후 다시 도전했다. 인증이 통과되고 나니 이번엔 공인인증서 등록이란다. 이제 와서 공인인증이 뭐였더라.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전 통장에 쓰던 인증서가 아직 살아있을까? 어느 순간부터 암호를 일기장에 적어두지 않기 시작했는데 그게 함정이었다. 등록 버튼을 눌렀다가 해당 인증서는 만료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떴을 때 영애는 휴대폰을 들고 조용히 벽에 기댔다. 눈을 감았다. 울컥한 건 아니었다. 그냥 허무했다. 그때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또 뭐가 안 돼요? 살짝 쏘아붙이는 말투였다. 영애는 조심스레 말했다. 공인인증서를 깔라는데 내가 뭐가 있는지 몰라서. 딸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그거 요즘은 잘 안 써요. 그냥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쓰면 돼요. 엄마 폰 뭐였죠? 모르겠어. 그냥 삼성 거였나 봐. 아, 엄마 그건 기계 브랜드고요. 그냥 유튜브 보세요. 다 나와요. 뚝. 통화가 끝났다. 영애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냥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허리를 폈다. 딸이 화난 건 아니었다. 하지만 무심함이 이렇게 서늘할 줄 몰랐다. 창문을 열자 바람에 커튼이 흩날렸다. 영애는 찻장을 열고 오래된 안경을 꺼냈다. 얇아진 렌즈로 스마트폰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이번엔 조금 천천히, 조금 더 또박또박. 공동인증서 발급 버튼을 눌렀다. 비밀번호 6자리 설정. 다시 확인. 대소문자 특수기호 포함. 그녀는 멈췄다. 왜 이렇게 비밀번호 하나도 어렵게 만든 걸까? 세상은 언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아니면 자신이 이렇게 느려진 걸까? 그 순간 스마트폰 화면이 자동으로 꺼졌다. 손에 남은 건 얼룩진 지문 자국과 묵직한 허탈감뿐이었다. 비밀번호 입력을 5번이나 틀리고 나자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라는 문구가 떴다. 장영애는 가만히 앉은 채 손가락을 바라보았다. 떨리진 않았지만 확실히 느렸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다. 뭘 먼저 해야 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그 순서조차도 감이 잡히지 않았다. 잠시 후 카카오톡 알림이 떴다. 딸이 보낸 송금 알림이었다. 신한은행 입금 20만 원. 영애는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쓴 웃음을 지었다. 분명히 돈이 들어왔다는데 그 돈이 지금 어디 있는 건지 눈에 보이지 않았다. 꺼내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옮길 수 있는지도 몰랐다. 돈이 내 것인 줄은 알겠는데 내 손으로는 만질 수 없다는 이 아이러니가 무언가 서글픈 한 문장처럼 가슴에 걸렸다. 그때였다. 쿵 하고 열리더니 옆집 김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애 씨 저녁 됐는데 혼자예요? 말순은 택배 상자를 들고 있었다. 박스엔 헛개즙이라 적혀 있었고 입구에 놓고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영애는 문을 열고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전 딸이 돈을 보냈대요. 근데 이걸 내가 못 꺼내겠네요. 말순은 웃으며 핸드폰을 꺼냈다. 은근히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는 그 토스인가 뭔가 그거 써요. 며칠 전에 손녀가 알려줘서 한번 해봤는데 그거 참 편하대요. 영애는 눈이 커졌다. 말수는 무릎도 안 좋은데 스마트폰으로 돈을 보낸다고? 요즘은 창구 기다리는 게 더 불편하대요. 은행도 이제 점점 없어지잖아요. 손녀 말로는 엄마들도 앱으로 돈 보낸다더라고요. 그 말에 영애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순이 돌아간 뒤 영애는 조용히 안방에 들어와 탁자 앞에 앉았다. 문득 오래된 공책 하나를 꺼냈다. 딸아이 학교 준비물 체크하던 그 시절에 쓰던 노트였다. 그 한 귀퉁이에 커다랗게 써 내려갔다. 1. 앱 설치. 인증 완료. 3. 이체하기. 세 줄을 적고 나니 숨이 조금 가라앉았다. 막막한 계단을 눈으로나마 하나씩 구획해 놓으니 그나마 시작이란 게 생긴 기분이었다. 작년 겨울 시장 떡집 아주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가 떠올랐다. 급히 병원비를 낼 때 주변에 현금이 없어서 모두들 허둥댔던 그 장면. 그땐 한 젊은 아가씨가 휴대폰으로 바로 돈을 보내더니 이제 이런 건 앱 없으면 못 살아요 하고 웃으며 사라졌었다. 영애는 조용히 떡집 명함을 꺼내 그 뒤에 적힌 계좌번호를 공책에 옮겨 적었다. 농협 123-4만 5678-9만 8700. 손가락 끝으로 글자를 따라 쓰며 생각했다. 이 돈. 딸이 보내준 이 돈으로 한 번만이라도 내가 직접 이체를 해보자. 그게 된다면 나도 이 세상 안에 있는 거니까. 공책을 덮은 뒤 영애는 스마트폰을 다시 들었다. 아끼는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였지만 지금은 다시 입력 가능한 화면이 떠 있었다. 이번엔 꼭 넘어서야 할 벽이 있었다. 은행 창구도 딸의 목소리도 친절한 안내 방송도 없는 혼자의 자리에서 그녀는 작은 버튼 하나에 온 마음을 실었다. 기운을 내보려 했던 그날 아침. 장영애는 은행에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앱을 켜는 데에도 비밀번호를 만드는 데에도 한계를 느낀 순간 누군가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다를 것 같았다. 은행 지점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구석 한편엔 어르신 몇 명이 스마트폰을 손에 든 채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먼저 다가왔다. 이거 생체 인증이 자꾸 안 돼요. 손가락이 건조해서 그런가? 영애는 그 말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모인 5명의 노인들. 손엔 스마트폰, 눈엔 불안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잠깐 기다리세요. 안내 도와드릴게요. 은행 직원이 다가와 번호표를 건넸지만 노인들은 이미 자리를 뜨지 않았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의 위로가 되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그들은 공원 벤치에서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말은 안 했지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오는 시간이 약속처럼 정해져 있었다. 공원 의자엔 이름도 없는 모임이 만들어졌다. 영애, 말순, 주차장 관리하던 김기훈 씨, 그리고 떡집 아주머니까지 네. 별다른 리더는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중심엔 말순의 손녀가 있었다. 손녀는 미용실에서 일하는 20살 청년이었고 손놀림이 날렵했다. 할머니들 비밀번호는 절대 생일이나 전화번호 쓰면 안 돼요. 그러다 털려요. 털린다니 무서운 말 좀 하지 말아봐. 나는 아예 글자 하나도 안 보여. 이거 글자 크게 못 키우냐? 말수는 손녀에게 폰을 건넸고 금세 자판이 커지고 밝기가 올라갔다. 떡집 아주머니는 자신이 이체를 잘못해 200원을 엉뚱한 곳으로 보냈다고 했다. 모두가 그 말을 듣고 웃었지만 정작 그 당사자는 눈가가 벌겋게 젖어 있었다. 웃기만 했던 게 아니다. 김기훈 씨는 다음 날 계좌번호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법을 종이에 손으로 그려왔다.
영애는 그걸 보고 처음으로 앱 내 화면을 스크린샷 해봤다. 모두가 제각각 조금씩 어딘가에서 나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말순이 마침내 첫 이체에 성공했다. 그 순간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다. 됐다, 된다야 이게. 나 진짜 보냈어. 내 손으로 보냈어. 벤치 위엔 박수가 터졌고 지나가던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흘긋 바라봤다. 하지만 그 눈길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자신들이었다. 영애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들어 자신의 공책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줄 3. 이체하기 앞에 연필로 조그만 별표를 그렸다. 그녀는 아직 못 넘은 고비가 있지만 누군가 먼저 건너간 강을 바라보며 다음은 나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됐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영애는 모처럼 거실불을 밝힌 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다. 지금은 혼자지만 이제 더 이상 외롭지는 않았다. 공원 모임은 어느새 하루 일과가 됐다. 동년배들과 나란히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는 시간이 쌓일수록 영애의 손끝은 조금씩 덜 떨렸다. 그러던 어느 날 김기훈 씨가 벤치에 앉자마자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다. 톡방에 올라온 스크린샷이었다. 뉴스야 뉴스. 보이스피싱 당한 노인인데 딱 우리 같은 경우더라. 가짜 문자로 유도해서 돈 싹 빠져나갔대. 그 말을 들은 말순이 불안한 눈으로 스마트폰을 감쌌다. 요즘은 문자 하나 잘못 눌러도 털린대요. 그런 링크는 절대 누르면 안 된대요. 누가 뭐라도 한마디씩 덧붙였다. 어디선가 앱으로 설치한 파일 때문에 계좌가 다 털렸다는 이야기, 전화번호가 유출돼 보이스피싱이 왔다는 지인의 사례까지. 정보는 많았지만 그중 뭐가 진짜고 뭐가 괴담인지 분간이 어려웠다. 그날 오후 영애는 집으로 돌아와 스마트폰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불안한 기분이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 순간 카카오톡 알림이 떴다. 모바일 인증이 만료되었습니다. 확인을 원하시면 링크를 클릭하세요. 머릿속이 하얘졌다. 링크는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아래엔 금융감독원 제공이라 적혀 있었다. 금감원이 이런 걸 보내나. 원래 이렇게 오는 거였나. 고민 끝에 손가락이 화면을 향해 움직였다. 그때 또 다른 톡 알림이 떴다. 이번엔 말순의 손녀였다. 할머니 요즘 스미싱 많아요. 낯선 문자나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진짜 금융기관은 문자로 안 보내요. 손가락이 멈췄다. 한순간이었지만 그 경계선 위에 선 기분은 낯설고도 아찔했다. 영애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갔다. TV에서는 또 다른 피해 사례가 흘러나왔다. 앱 설치한 뒤 3분 만에 전 재산이 빠져나간 이야기, 전화를 받자마자 속인 줄도 모르고 비밀번호를 말해버린 이야기. 모든 게 스마트한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조용한 거실에서 영애는 그제야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4번쯤 울렸을 때 딸의 짧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회의 중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조금 주저하다 영애는 말했다. 나 방금 이상한 문자가 와서 그 링크 눌러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딸은 짧게 한숨을 쉬었다. 그런 건 당연히 누르면 안 되죠. 엄마, 이제 그 정도도 모르세요? 좀만 찾아보면 다 나와요. 뭔가 단단한 게 심장 쪽에 내려앉았다. 말 한마디에 이런 기분이 드는 건 단지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닌 것 같았다. 미안하다. 그 말은 차마 입에 담기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끊긴 전화 뒤에서 영애는 다시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았다. 그 밤은 참 길었다. 잘못 누른 단 하나의 버튼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침대에서도 손끝이 굳어졌다.
하지만 다음 날 공원 벤치에선 어제와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말은 줄었지만 눈빛은 더 단단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세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낯선지.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도 함께. 영애는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 이체 화면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오늘은 다시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은행 앱을 켤 때마다 느껴지는 낯설음은 아직 그대로였다. 그러나 장영애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것만으론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공원 벤치엔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김기훈 씨가 새로 산 독서용 안경을 코에 걸친 채 앉아 있었고, 떡집 아주머니는 붕어빵 봉지를 들고 나왔다. 말수는 손녀를 데리고 왔다. 손녀는 모두의 폰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앱 글씨 크기를 키우고 배경을 어둡게 바꿨다. 이렇게 하면 눈이 덜 피로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문 인식이 잘 안 되면 물티슈로 손 한번 닦고 해보세요. 말순이 소리쳤다. 그러니까 내가 손이 건조해서 안 된다니까. 모두가 웃었다. 웃음은 낯선 세계에 들어선 이들에게 주어진 드문 휴식이었다. 그날은 특별히 모두가 이체 연습에 집중하기로 했다. 송금은 하지 않더라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금액을 넣는 과정을 직접 해보는 시간. 각자 공책을 꺼냈고 영애는 자신이 써둔 계좌번호와 금액 2만 원을 또박또박 다시 적었다. 손녀는 천천히 말했다. 할머니, 계좌번호는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틀릴 확률이 낮아요. 이체 전에 예금주 이름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금액 확인할 땐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누구나 처음엔 실수해요. 말순이 옆에서 끄덕였다. 맞아. 나는 처음에 200만 원 보낸 줄 알고 놀랐는데 알고 보니 2천 원이었더라고. 웃음이 또 터졌다. 하지만 그 웃음 너머로 영애는 떨리는 손끝을 가만히 바라봤다. 이름, 계좌번호, 금액. 그 세 줄을 입력하는 데에만 15분이 걸렸다. 한 글자 한 글자, 숫자 하나하나가 검토되었고 한 번은 계좌번호 오류라는 문구가 떴다. 다시 입력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드디어 모든 칸이 채워지고 화면 아래 이체하기 버튼이 또렷이 보였다. 그 순간 말순의 손녀가 말했다. 할머니, 이건 진짜 이체돼요. 그래도 해보실래요? 영애는 스마트폰을 내려다 보았다. 마치 그 버튼 하나가 세상으로 나가는 문처럼 느껴졌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 연습하고 할게. 오늘은 여기까지가 딱 좋아. 말순이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거면 충분해. 천천히 가도 우리 다 같이 가는 거니까. 그날 오후, 영애는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배터리 10% 이하 알림을 받았다. 웃음이 났다. 하루를 스마트폰과 함께 보낸 것 같았다. 거울 앞에 앉아 스마트폰을 바라보다 화면에 뜬 스스로의 얼굴을 보고는 작게 말했다. 다시 해보자. 내일은 조금 더 가보자. 그녀는 충전기를 꽂고 앱을 닫지 않은 채 조용히 불을 껐다. 화면 속 최근 이체 내역 없음이라는 문구가 이제는 곧 사라질 무언가처럼 느껴졌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오후, 장영애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자신의 공책을 조용히 꺼냈다. 종이 한 귀퉁이는 자꾸 접혔고 볼펜 자국은 달아 있었다. 3. 이체하기 그 아래엔 떡집 아주머니의 계좌번호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오늘은 진짜로 해보려 한다고 모임 친구들에게 조심스레 말하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말순의 손녀는 옆에 앉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괜찮아요. 틀려도 다시 하면 돼요. 하지만 영애는 알고 있었다. 오늘은 틀려도 다시 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이 순간을 넘지 않으면 또 얼마나 미룰지 모른다. 스마트폰을 열고 은행 앱을 켰다. 인증 절차를 천천히 밟았다. 지문 인식. 성공. 공동인증서. 성공. 계좌번호 입력. 금액 입력. 2만 원. 예금주 이름 확인. 정순덕. 맞다. 떡집 아주머니 이름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숨을 들이켰다. 이체하기 손가락이 그 버튼 위에 닿는 순간 심장이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떨리는 손끝을 억지로 누르려는 듯 주먹을 쥐고 다시 펼쳤다. 이거 잘못 보내면 어쩌지? 내가 아까 본 계좌번호 진짜 맞는 거였나? 혹시 이게 사기 화면이면 어떡하지? 진짜 내가 이걸 해도 괜찮은 걸까? 그 순간 말순이 조용히 말했다. 영애 씨, 그 버튼 하나가 뭔데 이렇게 손이 떠나요. 근데 그거 누르면 바뀌어요. 영애는 그녀를 바라봤다. 말순의 눈엔 농담도 안쓰러움도 없었다. 그저 믿음 하나뿐이었다. 손가락이 천천히 다시 버튼 위로 갔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화면이 잠깐 멈추더니 바로 다음 문장이 떴다.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애는 아무 말 없이 그 문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심장이 쿵 하고 한번 내려앉더니 이내 따뜻한 무언가가 가슴을 채웠다. 진짜 된 거예요? 말순이 박수를 쳤고 김기훈 씨가 웃으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 중에서도 드디어 한 명 나왔네요. 떡집 아주머니는 스마트폰을 열어 메시지를 확인하더니 말했다. 영애 씨가 보냈다. 정말 왔어요. 여기 문자도 왔네. 이체금 2만 원 입금되었습니다. 말순의 손녀가 작게 외쳤다. 이제 이거 캡처해서 저장하세요. 기념이잖아요. 영애는 화면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살짝 웃으며 캡처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그 웃음은 스마트폰보다 더 밝게 빛났다. 그날 저녁, 영애는 딸에게 용돈 3만 원을 이체했다. 계좌번호 입력은 한 번도 틀리지 않았고 이름 확인도 단번에 끝났다. 잠시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가 보낸 거예요? 진짜 직접 했어요. 영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다. 그래. 이제 나도 좀 해보려고. 그 뒤로 아무 말 없이 통화는 이어졌고 화면 속엔 이체 완료 알림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다. 버튼 하나였지만 그 문턱을 넘는 데에 걸린 시간은 계절 하나였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해냈다. 며칠 후 장영애는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 화면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었다. 그 화면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가끔 터치가 빗나가기도 했고 화면이 꺼질 때마다 당황했지만 이젠 어디서 다시 켜야 할지 어떤 순서로 눌러야 하는지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모임 단톡방엔 김기훈 씨가 새로 산 휴대폰 사진을 올렸다. 이건 글씨가 더 크게 보여요 라는 설명과 함께 말순은 떡집 아주머니에게 이체하는 영상을 직접 찍어 보내줬고 이제는 다들 자연스럽게 이모티콘으로 인사까지 주고받았다. 그날 아침 영애는 딸에게서 사진 한 장을 받았다. 초등학생 손자가 교실에서 발표 중인 모습이었다. 사진 아래엔 짧은 문장이 덧붙어 있었다. 외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용돈 보내주셨다고 자랑했대요. 문장을 읽는 순간 영애는 작게 웃었다. 나도 누군가의 자랑이 되는 순간이 오는구나 싶었다. 그 웃음은 혼잣말처럼 나왔다. 거실 창문을 열어 햇살을 들이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영애는 스마트폰을 손에 들었다. 앱을 켜자마자 전날의 이체 기록이 떴다. 그 아래엔 최근 사용 내역 없음이라는 글씨가 사라져 있었다. 문득 옆집 말순이 초인종을 눌렀다. 우리 모임 오늘은 경로당에서 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장소도 좀 넓혀보자고.
경로당 한쪽 벽엔 커다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젊은 복지사 한 명이 디지털 기초교육을 돕고 있었다. 영애는 자연스럽게 앞자리에 앉았다. 복지사가 말했다. 이 앱으로는 교통카드 충전도 되고요. 병원 예약도 됩니다. 그 말에 영애가 손을 들었다. 혹시 주민센터 민원도 가능한가요? 네, 당연하죠.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영애는 옆에 앉은 초면의 할머니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이체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한 번만 해보면 돼요. 할머니는 머뭇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냈고 영애는 자신의 공책을 꺼내며 계좌 입력하는 법을 다시 또박또박 써주었다. 그 순간 복지사의 눈길이 스쳤다. 당신은 이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아닌 경험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날 오후 영애는 슈퍼에서 현금 대신 휴대폰 결제를 해봤다. 포인트도 쌓인다며 직원이 놀라워했을 때 그녀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이제는 그게 익숙하네요. 집으로 돌아와 전기장판 코드를 정리하며 문득 지난 겨울 자신이 이불 속에서 떨던 밤이 떠올랐다. 한 번의 실패에 버튼 하나 앞에서 망설이던 그 시간이 아주 먼 일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손자가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다. 외할머니, 우리 반에서 제일 멋진 할머니는 영애 할머니래요. 이젠 답장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스마트폰 자판 위에서 영애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래, 외할미가 더 멋진 할머니 될게. 보내기 버튼을 누르며 그녀는 다시 한번 웃었다. 그 웃음엔 쓸쓸함도 두려움도 없었다. 다만 아주 조용하고 깊은 평안이 머물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은행 창구의 마지막 손님이 아니었다. 이제는 세상과 함께 걷는 사람 중 하나였다.